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한번 쓰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몇 가지 인사이트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런 교육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노하우나 팁이라고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을 위한 거고요. 특히 초기 창업 패키지나 다른 레벨들은 좀 다른 영상에서 좀 다뤄볼 겁니다. 같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영상은 예비 창업 단계에서 사업 계획서 쓰시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마감인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쫙 한번 보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하고 지금도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창업대학원 석사과정에 계신 분들이 찾아와서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는데 너무 막힌다. 그래 가지고 오면서 좀 많은 내용을 나눠 본 적이 있는데 참 예비 창업 단계의 과정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어떤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너무 딥하지는 않더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영상을 해 드리면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 모차가 예비 단계 뭐 이렇게 있고 문제 인식 그리고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요 네 가지를 15 페이지 이내로 쓰면 되는 건데 요 밑에 있는 쓰는 내용들이 대략적인 예시들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잘 쓰고 계신가요?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겠죠. 막히니까 아마 보셨을 텐데 먼저 간단하게 조금 프리뷰를 할게요.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막히는 이유가 여기서 숨이 막힙니다. 사업 계획서를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나누는데 항목별로 이렇게 쓰래요. 그러면 1-2 내용을 보면 목표 시장 규모, 경쟁 강도 뭐 이런 걸 하나씩 보면서 '다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거 다 쓰다 보면은 페이지가 오버될 수도 있고요. 다 쓰다 보면은 잘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많이 막힙니다. 근데 쓰고 나서 읽어 보면 이뻐지지가 않아. 뭔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작년에 이런 예비 창업 프로그램에 합격하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뭐 아시는 그런 멘토링이나 이런 주변에 그냥 아는 분들한테 "야 이거 사업 계획서 좀 봐 봐. 이거 어때?" 이렇게 내용을 보면 가장 제가 봤을 때 예비 창업 단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겪는 문제가요. 사업 계획서는 원래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는데 사업 계획서 쓸 때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형식이 있고요.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내용이 있어. 요 내용이 있거든요.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형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기교 있는 표현들이나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 이거 형식 너 틀렸어. 이거 집중해야 돼.' 어떤 분들은 내용이 없어. 어떤 분들은 얘가 기교적인 면에서도 조언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사업계획서 쓰는 관점에서 누구는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누구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요. 누구는 밑으로 가라 그래. 사업계획서를 코칭해 주는 분들의 의견이 달라져요. 주변에서 코칭하는 사람들 의견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처음에 이런 사업 계획서를 많이 안 써 보신 분들은 난감을 겪습니다. '아니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래로 가야 되는 거야? 뭐가 중요하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선정이 돼 봤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뭔가 경험을 쌓았으면 내 경험이 알아줄 텐데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형식, 어떤 분들은 내용,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교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고 여기 있는 양식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많이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쓰려고 하는 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정말 사업 계획서를 많이 썼던 분들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사업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 요렇게 쓰고 그다음에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나눠서 여러 번 쓰자라고 생각하는 게 1 차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계에서 쓸 때 기본적으로 어떤 그 핵심 내용만을 우리가 간추려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 핵심 내용에 뭔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추가하는 거죠. 내용을 추가하고 이미지도 추가하고 표도 추가하고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참 이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는 너무 한 변에 완벽한 걸 쓰려고 하지 말고 핵심 내용만 먼저 정리해 봐라. 그런 다음에 요 내용 추가는 우리가 두 번째 사업에서 쓸 때 추가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먼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공사를 지을 때 보통 우리가 막 건물 같은 거 짓잖아요. 그죠? 그럼 최근에 뭐 순살 아파트 이렇게 말 많이 나오는데 기둥이 중요하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런 기반도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먼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놓고요. 요게 1 번이죠. 그다음에 이쁘게 인테리어 올리고 건물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리도 달고. 그런 과정들이 결국엔 나중에 3 번이겠죠.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사업계에서 작성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사업계에서 작성 시간이 만약에 한 1 주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하루 정도는 핵심만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변 분들하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그죠? 그다음에 요 핵심 내용의 내용 요거를 이제 한번 수정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추가하고 받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로 디자인 같은 걸 이쁘게 해서 피드백을 받아보고 요렇게 되면은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왜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냐면 핵심 내용이 뭔가 틀리고 안 맞잖아요. 그런 내용을 다 뒤집어 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순살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철근이나 이런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템 다시 쓰세요."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업 계획서의 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실은 여기 써 있는 이런 예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실제적으로 요런 식의 내용이 포함이 돼요.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전제가 있고 약간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환경 문제를 뭐 어떻게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뭐 요런 식으로 나왔으면 맞는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환경은 솔직히 지구 온난화 이런 건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가정을 내렸으면 결론인 뭐 환경하고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요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썼으면 근간이 틀렸기 때문에 다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가 사업 계획서의 피드백이나 컨설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아 좀 쓴소리를 해야겠구나.' 거의 "아이 다 죄송한데 다시 쓰세요."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라는 내용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 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핵심을 써요?"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나눠지는 파트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여기 위에 있는 신청 현황 그리고 개요 부분이죠. 개요 부분만 먼저 잘 써도 핵심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개요 부분을 먼저 쓰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시키는 것만 하루만 잘해도 그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내용을 뒤에 붙이면서 늘려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쪼끔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하여간 요 내용들대로 참고는 하시되 너무 다 못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있는 필수 내용과 의미, 필수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수인지 한번 좀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뭐 주간 기간명 이건 쓰실 수가 있고 과제 번호도 온라인 신청하게 되면 번호가 나오니까 그걸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서 단계에선 넣을 수 없지만 온라인 접수를 하고 나면 생기는 번호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고 요거 분야들 체크하고 지원금은 보통 이렇게 1억을 쓰시죠. 아이템명은 뭐뭐 기술이 적용된 어떤 기능이 제품 서비스. 이 제목을 봤을 때 아이템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써라.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고 산출물이라고 나와 있는 요 표현을 여러분이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출물이라는 부분인데요. 첫 페이지에서 조금 먼저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업을 할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업에서 우리가 달성 가능한 목표는 무엇인가? 실은 이 부분을 좀 큼직큼직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놓으면 사업 계획서를 쓰시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게 될까요? 지금 제 앞에는 요런 커피가 하나 있습니다. 커피. 네, 저가 커피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저가 커피 사업을 브랜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이 '아 이 저가 커피 사업을 여러분 어떻게 성공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저가 커피 브랜드가 많지만 옛날에 저가 커피 브랜드가 없던 시절로 만약에 돌아가 생각한다면 제 기억에 그 당시 평균 커피값이 한 3,000원, 비싼 스타벅스 같은 건 4,000원, 지금은 뭐 5,000원 넘죠. 뭐 요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1,000원짜리 에스프레소를 남들 3,000원 파는 커피를 1,000원짜리로 만들고 양도 2배로 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가 커피는 어때요? 고가 커피를 우리가 판다는 거는 왠지 인테리어도 근사해야 될 것 같고 브랜드 가치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비싼 걸 써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저가 커피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죠. 인테리어는 간소화하고 그죠? 브랜드는 그냥 편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맛이 나는 뭐 요런 커피를 만들어서 핵심 전략은 이거겠죠. 박리담회. 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자. 요런 그림으로 아마 사업이 전략을 짰겠죠. 비싼 거 10개 팔 동안에 우리는 싼 거를 한 50 개, 100개 팔아서 많이 하겠다. 그래서 특히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많은 그런 유익을 주겠다. 뭐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런 저가 커피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요 PSST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먼저 보게 되면요. 일단은 여기 산출물 내용을 마저 할게요. 저가 커피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는 산출물이 중요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커피집을 한다 그랬을 때 산출물이 뭐겠습니까? 그냥 제가 커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아메리카노 하나 정도는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아메리카노도 뭐 요즘에 연한 거, 진한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고 그다음에 카페라떼도 왠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일반 우유 그리고 저지방 우유 시간에는 막 두유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만들고 그다음에 커피를 안 마시는 분들 위해서 논커피 제품도 한 두어 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케이크나 뭐 이런 거 케이크나 아니면 이제 빵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런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아메리카노일 거고 라떼도 많이 팔릴 거고 그죠? 요네들이 아마 메인 요리가 될 거고 나중에 요쪽은 좀 사이드 요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요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면 요 메인 커피를 한 4 종을 만들고 사이드 음식을 4종 만들면 총 8 종을 만들었겠다. 이 내용을 쓰는 게 산출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쓰게 되죠. 만약에 같은 거라고 한다면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저렴한 가격이 꼭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닙니다. 기능성 커피 맞죠? 4종 플러스 어 논커피류 뭐 차 같은 거 있죠? 3종 플러스 나중에 푸드 3종 요렇게 해서 총 10 종을 만들겠다. 요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내용을 써 달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쓰는 게 산출물입니다. 근데 이 산출물을 제일 중요하게 볼 거는 협약 기간 내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협약 기간 안에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품을 협약 기간 안에 어느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입니다. 매출은 나오면 아주 좋아요, 예비 단계에서는. 근데 예비 단계에서는 이렇게 돼요.
예비 단계에서 여러분이 최소한의 목표가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자금을 받았을 때는 최소한의 목표는 판매 가능한 아니면 이제 입증 가능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매출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최대한의 목표는 매출이 있거나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하였거나 투자를 받았거나 요런 부분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최소한의 목표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좀 더 목표치를 높여서 쓰면은 아주 좋다. 그래서 요 부분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이 평가의 지표는 요 최소한의 목표에서 만드는 이게 도대체 뭐냐? 요 커피 4 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메인 커피 4 개가 뭐냐? 핵심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산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화를 해라 이거죠. 저희는 그냥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커피 만들게요. 요렇게 쓰지 말고 커피를 몇 종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 어떻게 판매는 안 해도 좋지만 판매할 수 있는 커피를 몇 종을 개발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게 요 예비 창업이 사업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비 창업 패키지의 목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미지도 넣어 줘야 되고 요런 과정에서 아까 뭐 성분 같은 게 있으면 성분표 같은 것도 넣어 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이 뭔지를 보고 이 최종 제품이 괜찮고 향후에 성장성이 있으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예비 단계예요.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이때부터는 예비 단계에서는 매출이 없어도 어느 정도 상관은 없지만 초기 단계부터는 매출을 내면서 실적을 만들어라는 게 중요한 관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 만들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그리고 요거 이어서 후속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개발할 거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회사의 기업이 본연의 활동인 거는 결국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근데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수익보다는 매출을 봅니다. 그래서 매출, 고용, 요런 투자에 대한 지표를 어디까지 달성할 수 있니라는 내용이 초기 단계에서는 중요한 화두로 넘어갑니다. 그럼 예비 단계에서는 금년도니까 2024년이죠. 2024년에 매출이 많이 나오긴 어렵지만 2025년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화해서 돈도 잘 벌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여러분이 기획을 해서 요 사업 개수로 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많이 추상적이고 길죠? 근데 저도 되게 쉽게 설명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둥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자 문제인식은 요렇게 쓰고요. 실현 가능성은 요렇게 쓰세요. 성장 전략은 요렇게 쓰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이런 내용들을 쪼끔 더 드리냐고 하면 사업 계획서를 접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성공은 기본적으로 요 사업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크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돈을 잘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같은 저가 커피숍이라고 해도 저기요. 저는 그냥 무인 커피숍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제품도 많이 필요 없어요. 한 5종 만들어서 팔면 돼요. 푸드 그런 거 우리 안 팔아요. 커피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무인 커피 5개만 맛있게 만들어서 여기서 매출을 많이 낼게요.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요 무인 커피는 아니에요. 그런데 매장에 자리가 없는 그죠? 그냥 서 가지고 이제 픽업만 할 수 있어요. 픽업만 하는 매장이에요. 앉아서 먹지도 못해. 그냥 기다려서 먹는 거예요. 10종 이렇게 아예 무인 커피는 평수도 많이 들고요.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저까지만 쪼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만들고 푸드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게요. 같은 저가 커피라도 풀어가는 방법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쪼끔 포인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있고 커피의 원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특히 이 성공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돼요. 제가 어제 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하여간 요런 어떤 제품을 A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 열심히 잘 만들어서 팔아 볼게요. "어떻게 팔 거예요?"
인스타 광고도 하고요. 그리고 쿠팡 광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좀 판매가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가 판매되는지는 몰라요. 요렇게 써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계산하진 않겠죠. 내가 이제 1억 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뭔가 물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요 중에서 저기 3천만 원은 제품 개발비로 쓰고요. 그리고 나중에 3천만 원은 생산비로 쓰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은 홍보를 하고 1천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을게요.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자금도 나눠 보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3천만 원을 우리가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생산했을 때 우리가 물건을 다 팔면 한 1억 5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 3천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광고를 했을 때 뭐 이런 3천도 우리가 홍보비 3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매월 200만 원씩 그렇죠? 12개월에 나눠서 광고를 하는데 이 중에서 네이버 광고는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인스타 광고도 50만 원. 그럼 최근에 뭐 인플루엔서 광고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돌리겠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즘엔 쿠팡이 대세입니다. 쿠팡에 200만 원씩 쓰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방법을 나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진짜로 내가 이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때 대충 요 정도 돈을 찍어서 매출이 나올 거고 광고를 요렇게 해서 매출을 실제로 판매를 하겠다. 요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1억 을 투자했을 때 다 팔면은 1억 5천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걸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한 3-4번 정도 돌리면 한 나중에 한 5억쯤 돼 있겠죠. 한 3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저에게 1억만 주시면 3년 후에 현금 5억이 나오는 회사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금년만 보지 말고 한 2-3년 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쓰는 사업 계획서가 이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업하는 목표잖아요.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받았을 때는 금년 안에 제품만 만들면 끝입니다. 금년 안에 매출이 나와 주면 다행이고 대개의 경우는 제품만 나와도 다행이에요. 판매는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아이템에 따라 틀리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에 따라서 좀 빨리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가을 이후부터 바로 마케팅해서 매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엄청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금년에는 핵심 기술만 개발하고 매출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뭐 차세대 로봇 기술이니까 투자를 받아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작성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전체적으로 내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 어떤 아이템을 만들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판매와 마케팅을 하면 3년 후에 우리가 회사를 엄청 키울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쓰는 게 가장 골자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3년 정도 고생하면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1억 받고 저도 뭐 저기 대출도 1억 받고 투자도 1억 받아서 전체 3억을 확보한 다음에 2-3년 열심히 하면 그 3억 으로 10억을 키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정말 가장 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가장 큰 골자가 돼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요 항목에 맞게 쓴다면 내용이 되게 이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목만 본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1 번은 요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이게 문제야.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정답을 찾아. 이건 또 문제를 써야 될 것 같아. 정답을 찾아. 이거를 다 쓰다 보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제품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나누면 금년에는 제품 개발까지 그리고 내년 초부터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찍기 시작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투자도 받아서 회사를 키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상을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봐도 합리적일 때 여러분이 선정률이 올라간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요런 내용을 쓰기를 바라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1억 정도를 매출 지원금을 1억을 받았는데 한 3년 후에 예상 매출이 5천만 원이야. 그렇게 소극적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을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죠. 1억을 투자해서 3년 후에 5천이 되는데 그럼 차라리 1억을 그냥 갖고 있어도 3년 후에 한 1억 2천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억을 투자했을 때 여러분이 은행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실제적으로 요 요약 부분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창업 아이템이 개요, 요약해서 아이템이 개요, 배경 및 필요성, 현안 및 구체화,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이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위에 맨 처음 위에 써 있는 명칭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의 제목, 제품이 브랜드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고 범주는 그 내용을 쓰는 겁니다. 아이템의 개요는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의 개요 이런 내용이 써 있고 결과적으로 아이템 개요에서 원하는 건 그거죠.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도대체 뭐냐 짧게 설명해 봐라.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경 및 설명에서는 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시고 현안 및 구체화 방안에서 지금 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아까 저가 커피가 있죠. 최종적으로 어떤 산출만 이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템 개요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요렇게 마무리죠. 어떻게 보면 순서상으로는 배경 및 필요성이 먼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기존에 어떤 예를 들어서 커피로 얘기하면 기존의 커피는 너무 비싸 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요런 식으로 쓰면 배경 및 커피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써 주면 좋겠지만 처음에 먼저 그 뼈대를 잡을 땐 요렇게 됩니다. 기존의 스타벅스나 그쵸? 뭐 땡땡땡 뭐 등의 커피 브랜드는 판매 가격이 3,000원이 넘고 가격이 그 고가여서 일반 서민들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기 어려웠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스프레소 기기를 이용하여 고급스러운 커피를 제공하면서도 판매 가격을 2,000원 이하로 저렴하게 판매하여 일반 서민들의 그 가격 부담을 줄여주는 저가 기능성 커피를 개발하고자 함.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써주게 되고 이렇게 삐쭉 들어가면 안 이쁘죠? 이렇게 그어주고 글자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정렬도 이렇게 해주면 이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게 좀 특수 문자 같은 것도 넣어서 이렇게 앞에 땡 이렇게 좀 더 문서가 이쁘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런 내용입니다. 왜 이 제품이 기존에 개발하게 됐냐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아이템 개요의 내용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제공할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템 개요. 그죠? 일반 커피의 무배 용량이 이런 거, 아메리카노 요런 거, 무배 용량, 네. 무배 용량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그 반값에 제공하는 기능성 커피 매장 사업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몇 가지 되겠죠. 원두는 어떤 걸 쓰고 그렇죠. 매장은 어떤 크기로 운영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봤던 그런 커피숍에 대한 이미지를 쭉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요를 잡아주는 거예요. 현황 및 구체화 방안도 마찬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최종 산출물이 아마 핵심이 될 거고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을 쓰겠죠. 그래서 다 써도 좋지만 요런 그냥 제일 핵심적인 건 요겁니다. 그래서 현황, 현재까지 어디까지 준비했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거니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황은 그래서 현재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취득을 완료했고 콜롬비아, 뭐 에티오피아 등
어쨌든 10종이 원두로 아메리카노 커피 싫어하는 분들은 저기 이 말이 나눌 수 있겠네요. 아메리카노 그 이제 제작을 테스트를 완료함.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쓸 수 있겠죠. 보면은 뭐 이렇게 내용도 쓰고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거는 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메인 커피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를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자 1번 제품 그죠? 진한 아메리카노 그죠? 연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그죠? 논커피 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걸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 표로 넣어 주면은 더 이뻐요, 여러분. 그냥 텍스트만 쭉 쓰면은 사업 계획서가 안 이쁘거든요. 이렇게 표로 넣으셔도 되고 이미지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쪽에 그 원두는 뭘로 쓰고 용량은 뭘로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써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와 같이 최종 완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서 개조체로 써주시면 더 이쁩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밑에다가 예상 판매 가격 같은 거 써주시면 좋겠죠. 우리는 진한 아메리카노 1,500원. 와 싸네요. 연한 것도 1,500원. 그죠? 라떼는 2,500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맞춰서 써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목표 시장은 어떻게 돼요? 저가의 커피를 좀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대학가라던가 20대 청년들이 많은 공간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 뭐 이런 데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 목표 시장에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경쟁 제품 대비 차별성에서 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은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차별성의 부분이 어제도 오신 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서비스가 너무 좋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 뭐가 좋죠?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쓴 적이 없어요. 차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원래는 좀 시간을 두고 설명해야 되지만 오늘은 짧게 좀 설명한다면 요 부분이 없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차별성이 없으면 너무나도 탈락시키기 쉬운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이 이런 서비스가 없었을 때 누군가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서비스라도 찾아서 그 서비스랑 뭐가 다른지 정리를 해줘야 되고 가장 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들 이렇게 표 같은 걸로 나눠서 반대로 요걸 바꿔주면 되겠죠. 만약에 차별성만 제가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 식으로 정리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브랜드죠? 스타벅스 브랜드도 쓰고 메가커피 이런 브랜드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저가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투썸 플레이스 이런 것도 있고 할리스 커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내용 쓰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또 비교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제품이 어느 게 뛰어난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할리스 자리를 빼고 우리가 개발 제품이라고 말 표현을 씁시다. 우리 거. 우리가 개발할 제품이 이렇게 어떤 거에 비교를 해줍니다. 가격으로 비교해 줄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인테리어로 비교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뭘로 비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고 정답을 맞추기를 원해요. 근데 정답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커피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요소를 찾아낼 수 있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요인들이죠. 어떤 이제 요인들을 찾아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가격은 저렴한 게 아마 우리 쪽에서는 제일 뛰어나겠죠. 근데 반대로 인테리어는 요런 쪽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상은 이렇게 표현하면 상이라고 표현할까요? 최상. 그죠? 우리는 인테리어 없지. 근데 가격이 싸잖아. 이거 누가 봐도 아, 인테리어는 부족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걸로 차별화가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메뉴의 숫자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여기는 메뉴 수가 40개야. 근데 우리는 아유 쬐끄만 회사가 뭘 5개, 10개만 만들어. 10개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창업 비용.
이게 뭐 2억 이상, 그죠? 우리 창업 비용 3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이 커피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커피를 실제로 만들었을 때의 그런 사진, 이미지, 그리고 제작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설계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카카오 커피를 만들겠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 되게 다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나 설계도들이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나 앱을 개발하신 분들은 앱이 이런 화면 기획한 내용들 넣으면 되겠고, 제조하시는 분들은 제품이 설명을 넣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밑바탕이 되는 요약 부분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요약 부분이 이렇게 만약에 페이지가 넘어갈 경우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글 페이지를 쭉 이렇게 줄여 가지고 한 페이지화 시키든지, 아니면 요만큼을 이렇게 잘라 버리세요. 그냥 과감하게 요렇게 잘라 버립니다. 과감하게 잘라 버리고 첫 페이지를 쫙 늘려 써요. 그죠? 과감하게 늘려 써 버리고 요 두 번째 페이지 있죠? 요쪽에서 엔터 뿅뿅 해서 이렇게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쫙 이렇게 늘려 써서 깔끔하게 요약 부분을 두 페이지로 가져가도 된다. 중요한 거는 사업 계획서는 목차를 제외하고, 목차는 요 위에 거거든요. 요거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15페이지 이내로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식은 변경할 수가 없고 이미지 표는 삽입 가능하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표 안의 행은 추가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이 표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늘렸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본문 내 이런 파란색 글씨들은 삭제를 하거나 검정 글씨로 이렇게 바꿔서 제출한다. 이런 규칙들은 당연히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이름이라던가 직장명 등의 개인정보들은 유추 가능한 정보는 제외하거나 땡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 파란 것들은 나중에 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꿔주는 작업들을 이렇게 나중에 한번 탈고할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요약 부분을 실제로 요런 식으로 해서 썼다면 여러분들은 한 이제 절반 정도의 작업을 끝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요약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요 1, 2, 3, 4 항목에 맞춰서 풀어서 쓸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